그렇죠. 아, 제가 군대 가는 게 군대 얘기가 무턱하고 떠올랐는데 갑자기 용으로 얘기 어떻게 하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적었어요. 그게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문명이 너무 발달하니까 어떻게 이게 좀 약간 영적인 게 약간 미신화가 돼요.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영적인 거. 이게 수행이나 영적이고 좀 약간 종교적인 게 그렇게 되죠. 이제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종교에서는 어떻게요? 그냥 어떻게요? 어떻게 뭐 일방적인 믿음을 좀 강요를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사이비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요? 이제 저걸 해. 잠깐만 용에 대해서니까 또 옆으로 빼주면 안 되니까 조율을 좀 해야겠다. 그래요. 뭐 오늘 주제가 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요?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때 어떻게 차원 깨달은 인류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차원 도약을 하는 인류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차원 도약이 잘 됐어요. 4차원에서 5차원, 6차원으로 6차원에서 7차원으로 도약이 잘 될 때가 요 몸을 쓸 때였어요. 아니 저 몸을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자 여러분도 저기 뱀장어 같은 몸 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자 다음 생에 여러분 태어날 때 뱀장어의 몸을 쓰고 싶은 사람 자 손 들어봐. 없잖아. 없잖아. 안돼. 더 좋은 몸에다 이 몸을 쓰고 하이테크 이 호모 사피엔스의 몸을 쓰고 싶지.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뱀장어의 몸 그럼 왜 뱀장어 중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자 6차원 존재나 4차원 존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기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거 그 뱀장어 4차원 존재에서 6차원으로 차원 도약할 때는 이 인류까지 올라와야 이게 쉽게 돼요. 또 그렇게 돼 이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왜 저 용이 왜 임금 깨달은 임금을 상징해요. 깨달은 임금을 상징해요. 이게. 신을 상징해요. 신이 내려온 임금을 상징해요. 그게 용의 상징이에요. 그때 차원 도약을 많이 할 때가 저 어떻게 저기 용의 몸을 쓸 때가 용이라고 할게요. 뱀장어라면 좀 그러니까 저 용의 몸을 쓸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야. 그리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전 인류들이 이게 어떻게요? 전 인류 중에서 최고 이게 차원 도약을 많이 깨달을 많이 한 몸을 쓸 때가 어떻게 저 몸이에요. 근데 현 인류는 왜 그게 안 돼요?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인구 대비했을 때 깨달은 사람 차원 도약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번 대부분 다 비슷해요. 문명이 거의 발달이 안 됐을 때. 이게 전쟁이라는 게 거의 없을 때. 약간 시족 부족 사회.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때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 대비 봤을 때. 인구 대비를 했을 때. 이 지구에 한 10,000명이 내려면 어떻게 만 명 중에 깨달은 프로테지가 제일 높을 때가 어떻게? 이게 보면 문명이 발달하기 전 그리고 전쟁이 생기기 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급속도로 어떻게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지구뿐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해요. 다른 데서 보면 깨달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깨달아요. 차원 도약을 해요. 이게 왜 그런가 모르는데 천신도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네도 잘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실험을 했는데 통계를 내보면 인구 대비 프로테지 했을 때 제일 깨달음이 많이 나오는 때가 어떻게 해요? 문명이 거의 없을 때. 문명이 이제 기초적인 문명 같은 때. 불이나 간단한 그 농기구 도구 정도 쓸 때. 보통 이게 쉽게 말하면 청동 기술 금속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청동기예요. 청동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많이 시작돼요. 정복 전쟁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깨달으는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철신들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자기네도. 근데 어떻게 해요? 학예에서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 이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깨닫고 싶으면 다른 행성에 보면 시기가 어떻게 해요? 청동기가 되기 전에 문명이 안 발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내려와가지고 많이 깨닫고 이게 차원 도약을 해요. 그 시기에. 근데 그 이유는 몰라. 얘네들도.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제 천신들 가르쳐서 이제 얘네들 알아. 얘네들 하기에 있는 인간들을 이해를 못해요. 지들도 내려와서 살다가 간다면서요. 사람 입장에 여기 있다가 해도 여기 있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가면 더 이해를 못해 얘네들이. 그냥
자, 우리가 이게 보면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들 보잖아.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나요? 이해를 못하죠. 똑같아. 자, 실험실에 있는 쥐의 심정을 이해를 하나요? 우리가 못하죠. 똑같아. 쟤네들도. 그래요. 그래야 이제 그걸 가르쳐줘요. 이게 보니까 이 문명 때문에 그래. 왜냐면 전제 문명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게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수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장막이 이게 생겨요. 이게 트라우마가 많이 전쟁이라는 그 큰 사건을 겪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트라우마를 겪어요. 트라우마를 겪으면 어떻게 수행할 때 그게 굉장히 이걸 불교에서 그걸 마장이라고 해요. 마장으로 많이 작용을 해요. 수행으로 가는데 어떻게 돼? 방해 요소로 많이 작용해.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경험 정보라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명상 같은 데다 쓰는 게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마장이라고 해요. 마장이라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를 차원기가 다 합쳐서 이게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마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두리뭉실해 그냥. 그래서 설명이야. 이게 마장도 이게 분해를 해야 돼 이게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저기 뭐냐, 그거 저기 전쟁 안 겪으면 좋네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마치 또 그 트라우마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천신계는 트라우마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는 이게 잘 못 깨달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약간 내가 깨달는 데 있어서도 숙제로 다가오게 돼요. 이게 어떻게 적었냐,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방해물로도 크게 더 작용을 해. 이게 상대적인 요소가 다 있어 이게 저도 아직도 어떻게 계속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연구해서 나가는 도중이에요. 근데 봤을 때 보면 전쟁이라 청동기 문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깨달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이게 첫 번째 전쟁도 있고 문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좀 약간 거시기를 해요. 자, 예전에 토템 애니즘이 있어요. 약간 이것도 영적이에요. 그 토템 애니즘의 기본적인 사상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요? 온 삼라 만상이 다 어떻게 이게 신이에요. 그냥. 자, 나무도 신. 그래서 나무를 신으로 보시죠. 저기 호랭이도 신. 그러니까 호랭이를 모시죠. 저기 있는 저기 바위 저기 물산 바위 같은 그 약간 심상치 않은 바위도 있어. 저것도 신. 자, 이해가 되시죠? 좀 그래 하여튼. 근데 토템 애니즘 맞아요. 온 삼남만의 신이야. 그럼 나무도 신, 저기 바위덩어리나 산도 신, 저기 여기 나무도 신, 그리고 호랭이 골탱이도 신. 다 신이요. 자, 용 하다가 또 본질 얘기 좀 약간 잘 넘어가야 돼. 본질적인 감이 또 있다. 자, 용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용이 임금을 상징해요. 예전에 말했지만 서양 용은 좀 틀려요. 서양 용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게 막 새처럼 막 불 뿜고 잡아먹는 데 나쁜 용.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은 좀 개념이 틀려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떻게 이제 동양의 용의 관점에서 설명드려요. 자, 이게 용의 상징세예요. 그래도 예전 수행터에 가면 용자라는 지명이 들어간 데가 많아요. 이게 사찰도 용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많아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용어고 주자가 많이 들어가게. 주가 임금 주자예요. 내가 임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뭐 저기 그 쌍용은 왜 쌍용? 이제부터 쌍용에 대해 설명할 거야. 자, 쌍용이 이게 이번 저기 6천년 저기 이번 6천년 이번 인류를 할게. 이번 6천년 지금 반죽이 딱 약간 넘어왔어요. 자, 6천년 인류의 어떻게요? 6천년 인류의 어떻게 여기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그 전 인류부터 있던 어떻게 수행 문화예요. 예전에 제가 맞죠? 환웅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저기 펀친볼을 거기서 양구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문명만 전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어와 문자도 전파를 해요. 자, 우리가 예전에 말하는 가림토 문자가 어떻게 해요? 전 인류의 문자예요. 그 가림토 문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문자를 갖다 보급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끊겨요. 천신들이 그걸 끊어내요. 왜? 너무 이게 문자가 너무 하이테크하고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문명이 너무 빨리 발달해 버리기 때문에 그 문명의 발달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림토 문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장을 시켜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동양에서 어떻게 해요? 녹두문자나 저기 뭐냐 한자 같은 게 어떻게 이제 문자로 돼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문자가 효율적이면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달을 못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림토 문자를 갖다 없어요. 예전에 가림토 문자 흔적들이 다 있죠. 예전에 저기 환웅이 내려올 때 어떻게 그 가림토 문자를 갖다가 다 가르쳐요. 가림토 문자 우리나라 저기 한글은 어떻게 저기 가나다라마바사 있고 아야어여 이게 그냥 모음과 저기 자음이 있죠. 요 두 개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림토 문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상중하로 돼 있어요. 자, 가림토 문자를 잘 보시면 상이 있어. 우리 딱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하고 똑같아. 자, 그 중성음이 있어요. 이제 상중하로 돼 있어요. 가림토. 또 가림토 문자로 가네. 이제 가림토 문자 설명했죠? 그때는 좀 약간 애매해. 가림토의 문자는 우리가 한글은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우리 여기 천지인 문자에 나온 거야. 다 똑같아. 가림토 문자도 천지인 문자에서 나온 거고 저기 어떻게 해요? 저기 한글도 어떻게 천지인 문자에서 나온 거야. 근데 한글은 어떻게 해요? 모음과 어떻게 자음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음이 아랫받침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세 개의 문자가 조합이 되면 어떻게 한 소리가 나와요. 그걸 아랫받침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가림토 문자에서는 가림토 문자가 딱 세 줄로 돼 있어요. 한 줄, 두 줄, 세. 그럼 첫 줄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딱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음, 비읍. 모음이죠? 모음하고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상음이라고 해요. 이게 상중하음으로 돼요. 이게 원래.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줄 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야, 어여, 우유, 우유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요? 저기 자음하고 비슷해요. 이게 중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야, 어여, 우유, 우유야, 이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게 하음이라고 해요. 자, 하음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어떻게 밑받침이에요. 우리가 강하면 어떻게 가에다가 이응이 들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음이 밑받침으로 되면 이응이 하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따로 문자로 해서 밑받침 따로 해서 그걸 다 써요. 이게 가림토 문자예요. 이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가 어떻게 전 인류 문화에서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양구 쪽은 어떻게 예전에 전 인류가 어떻게 노아의 방주처럼 싹 다 죽였어요. 헤일로 해가지고 그냥 쓰나미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딱 10만 명만 남겨놨어요. 이번 전 인류에.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 당시에 많은 도인들이 돌을 닦다가 어떻게 거기서 갑자기 막 쓰나미가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도 살아남은 거야. 양구 펀칭볼에 있던 사람. 거기는 어떻게 물이 안 들어와요. 높은 지형이 높기 때문에. 근데 보통 큰 대도시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해안가나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나미가 오면 다 뒤졌어. 그 당시에 전 인류에. 이제 심판을 한 거야. 심판의 날에 와서 심판해가 다 죽여. 얼마나 딱 10만 명 남겨놓고. 그 당시에 인구가 10억 정도에서 아마 10만 명으로 이제 저거 한 사례를 안 했어요. 만분의 1인가? 만분의 1, 이제 만 명 중에 한 명만 살려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전 인류에. 그때 10,000명 중에 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럼 어디냐? 대부분 어떻게 높은 산 같은 데서 어떻게 수도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수행을 하던 사람들.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전 인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도시나 큰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대부분. 쓰나미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노아의 방주처럼 쓰나미를 해가지고 아니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천신들이 못 도망간 게 싹 다 죽여내요. 작업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인류의 씨를 보존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치면 나락을 벼씨를 갖다 딱 하면 벽시 중에 어떻게 해요? 극소의 일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식량으로 쓰죠. 원리가 똑같아요. 다음 인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쭉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좋은 씨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했어요. 아니 전 세계 다 조금씩 보통 이게 쓰나미 같은 거 하면 싹 이게 몰아치잖아요. 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이게 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노아의 방식으로 물로 다스리면 다 수장돼서 죽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남냐? 이게 산 꼭대기에서 수도하던 사람, 보통 종교인이나 수도인들이야. 수도하던 사람만
살려당겨요. 그럼 보통 산 꼭대기에서 수도를 해요.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럼 전 세계에 보면 이게 높은 지형이 있어요. 쓰라미가 와도 물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수도하던 사람들. 그게 10만 명이에요. 옛날 저 히말리아 이쪽에서 살아남아요. 어쩐 도파에 보면 이번 인류의 기원은 히말리아에서 왔고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기 다 이번 인류 기원설이 다 틀려요. 이제 도파들 보면 왜냐면 이게 이제 이번 인류 6천년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높은 산지에서 거기서 또 이게 인류 문명이 해요. 자, 대표적인 데 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태백산 쪽 일대 요 일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좀 살아남아요. 여기는 어떻게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거기까지 안 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최고 높은 데가 어디죠? 여기 또 약간 저거네. 히말라야죠. 약간 또 용에서 또 옆으로 새네. 하여튼 생김에 좀 셀게요. 이때 좀 강이라 명강이야 나와. 끊고 하자고요. 어디야?